안녕하세요. 당질 조절 프로젝트 저자 박민우입니다. 오늘은 임신당뇨병과 당질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임신당뇨병. 임신당뇨병이 늘고 있는 이유로는 진단 기준이 엄격해진 것과 늦은 결혼으로 노산이 늘어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럼 진단 기준은 왜 엄격해졌을까요?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의 이상혈당이라도 거대화 또는 기형아 등의 태아가 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노산의 경우 나이가 들면 대사작용이 젊을 때에 비해서 안 좋아지는데, 거기에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체내 호르몬 대사 체계에 변화가 생기면서 혈당 처리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임신 중에는 태아에게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산모의 몸에는 인슐린 분비에 불규칙성이 생깁니다. 이때 과다한 당질이 들어오게 되면 혈당치가 오르기 쉽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임산부라 운동을 하는 것도 식이 조절을 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임신성 당뇨병에 걸린 인부에게 식사는 잘하고 달콤한 과일만 적게 먹으며 혈당을 조절하라고 조언하는 것만으로는 무언가 좀 부족합니다. 임신 당뇨병에 대한 치료는 미국에서는 태아와 산모 모두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식후를 포함한 혈당치가 정상을 유지하게 하며 케톤체라는 물질이 소변이나 혈액 중에 상승하지 않는 수준의 느슨한 당질 제한식을 권하고 있습니다. 임신 당뇨병인 사람이 당질이 아닌 칼로리만을 제한하면 모체의 건강 유지와 태아의 성장을 보증하기 어렵고 식후 혈당의 상승을 억제하는 것 또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칼로리보단 당질 제한을 우선시켜야 할 것입니다. 엄마의 혈당이 고혈당으로 되면 태아에게도 과도한 양의 포도당이 공급되어 태아도 고혈당 상태가 됩니다. 그럼 태아의 췌장에서는 이 포도당을 해결하기 위해 과량의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태아의 췌장이 혹사당하고 지나치게 발달하게 되어 고인슐린 혈증이 생깁니다. 더구나 인슐린은 비만 호르몬이기 때문에 태아가 점점 살이 쪄 거대화가 되어 자연 분만이 어려워져 제왕절개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임신 당뇨병을 방치하면 태아는 거대화나 기형 또는 장내 당뇨병이 되기 쉬운 몸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앞서 말한 것과 같은 몸의 구조로 인해 임신하면 아무래도 혈당치가 오르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일정한 범주를 넘어서 임신 당뇨병으로 진단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수치적으로 정상인데 과도하게 경계하거나 칼로리 제한을 해서 태아가 저체중으로 태어나는 것 또한 장내에 비만이나 당뇨가 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산모가 적정 체중을 유지해서 적정 체중으로 분만을 하고 혈당치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관리일 것입니다. 실제로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볶음밥 등 탄수화물 위주로 먹을 때와 베이컨이나 치즈, 그리고 달걀과 해산물 등 단백질과 지방 위주로 먹을 때에 혈당을 각각 체크했는데 후자일 때 급속하게 내려갔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